요즘 한창 1990년대 배경인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90년대라 하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년 전이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가족 간의 정이 정말 끈끈하게 느껴져요. 친척들끼리 명절과 기념일마다 모여서 만남을 즐기며 연을 깊게 이어가고요. 하물며 바로 옆집에 산다는 이유로도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니 그 당시 사회에선 사람 냄새 나는 정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기억나네요. 고작 몇십 년 지났을 뿐인데 요즘 같은 때에는 정은커녕 남보다 못하게 사는 가족이 참 많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뿐인 가족으로 연결된 귀한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망야 안에서 서로를 힐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남보다 더 남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가족에게 머리채 잡힌 기막힌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피는 안 섞인 가족이라 그런지 정말 피를 볼 뻔한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생활 1년차가 된 여성입니다. 치과 치위생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며 공부 중이에요. 팔자에 공부가 있는 건지 오래도 하고 있네요. 하지만 교수라는 꿈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만 하기에도 갖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저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손위동서예요. 저희 남편은 5살 차이의 형이 있어요. 저에겐 아주버님이죠. 전 신혼인 반면 아주버님과 손위동서, 그러니까 형님은 벌써 8년차 부부예요. 벌써 유치원생 아이도 있죠. 그런데 형님은 저보다 1살 어려요. 형님은 꽤나 어린 나이에 꽤나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에게 시집을 온 거죠. 종종 주변에서 어린 손위동서가 있다고 하니 저도 맨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서 성격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꽤나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난 건 2년 전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죠. 전 당시 대학원생일 때라 공부하느라 연애할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교수 되기로 한 이상 결혼은 머나먼 일 같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축가를 불렀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관심을 보이고 먼저 다가와 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고성방가 수준으로 더럽게 못 불렀는데 사람 잘못 보고 온 건 아닌지 아직까지 의심스럽긴 해요. 어찌됐든 축가 부르던 모습이 매력적이라서 알아가고 싶다며 다가오더군요. 그 시작이 이렇게 결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니 제가 6개월 만에 결혼 준비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남편이라 가능했던 일 같긴 해요. 보통 신랑감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남자다움도 없고 재미도 없지만 한편으론 그런 모습이 순수해 보였어요. 게다가 어느 면에서나 성실한 편이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정한 미래를 가진 내가 편안히 기대며 살 수 있겠다 싶어 결혼까지 후다닥 결정을 했죠. 언젠가 한 번은 남편한테 왜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제가 무뎌 보여서 좋았다고요. 무슨 일이든 그러려니 창피한 것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할 일 하는 모습이 무던해 보여서 좋았대요. 그러고 보면 제 축가를 제대로 본 게 맞긴 맞나 봐요. 아주 꼴불견이었거든요, 저. 식을 올리기까지 다행히 아무런 고비 없이 평탄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결혼에 대한 숱한 불평, 불만들 때문에 사실 좀 겁먹긴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도 너무 좋고 남편도 저도 큰 욕심 없는 사람들인지라 서로 양보하고 조율해 가니까 싸울 일이 없었어요. 집도 매입 임대 빌라로 저렴이 잘 구했고 식도 화려하진 않지만 제 기준에선 평화롭고 무난한 편이라 만족하고요. 그런데 그 순수하고 선한 시댁에서 유독 자주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까 언급한 바로 그 큰 동서예요. 상견례 때 아주버님 부부가 나오지 않아 그 뒤로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동서가 절 보고 싶다며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대요. 얼마 후 시어머님 생신이 있으니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저도 안 그래도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참이라 맘 편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부부를 만나기 전에 남편이 미리 몇 가지 일러주었어요. 본인 형은 입이 방정이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많이 들었대요. 그런 면에서 성격이 맞지 않아 많이 다퉜고요.
그런데 형수님은 그 3배인 사람이니까 각오하라더군요. 워낙 어릴 적에 시집 와서 그런지 아직 어린데도 큰어른 흉내를 내려 한다고요. 본인보다 4살 어린데 매번 만날 때마다 부탁하지도 않은 충고나 지적을 해대니 불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지레 겁부터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치위생사 일하면서 말 안 통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봐서 면역력도 있었고 내심 그래도 새로 맞이한 가족인데 그렇게 모질게 할까 싶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 근처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아주버님이 오셨기에 반갑게 인사했죠. 첫인상으로는 굉장히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거기가 고깃집이라 먼저 식사할 수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큰 동서가 오지 않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전화해보니 차가 막혀서 그렇다던데 또 먹지 말고 있으면 안 되나는 거예요. 본인이랑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깔끔한 식사 자리에서 인사하고 싶다고요. 그럼 그냥 잠자코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 거 알면 시간 맞춰 왔어야지. 그게 늦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어이가 없었지만 인상 찌푸리고 싶진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은 뜨거운 불판 앞에 두고 30분가량 기다렸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머쓱했는지 그냥 식사하자고 하셨네요.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제야 큰동서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구부터 신나게 뛰어오더니 늦은 사람답지 않게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오랜만이에요, 도련님.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 서방도 아닌데 웃기네. 안녕하세요, 동서.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름 부릴 일이 뭐 있다고. 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 아시죠? 저보다 1살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은근슬쩍 놓을까봐 미리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호칭이 너무 예의가 없더라고. 1살 어린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달갑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부터 하고 관계가 좀 쌓이면 당연히 알아서 형님이라고 호칭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다 있구나 싶고요. 그때 그래도 할 말은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나보다 훨씬 전에 가족으로 있던 사람이고 첫인상을 안 좋게 남기고 싶진 않아서 꾹 참았어요. 꾹 참았지만 식사 자리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내가 고기를 먹는 건지 숯을 먹는 건지. 그런데 큰동서는 뭐가 그리 기분 좋은지 연신 술을 들이키며 크게 떠드는 겁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다는 둥, 재테크에 있는데 자기가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둥, 그런 대화들이요. 듣자 하니 자세히 모르겠지만 큰동서는 외국에 있는 명품들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관심 없는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그런지 대꾸해줄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본인 이야기에 크게 반응을 잘 안 하는 걸 좀 언짢아한 것 같아요. 분명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몇 가지 간단한 호구조사만 하고는 철저히 배제시킨 채로 본인 이야기만 신나게 늘어놓았던 걸 보면 말이죠. 무려 밥 먹는 2시간 동안 내내 말이에요. 제 언짢은 기분을 눈치챘는지 중간중간마다 남편이 끼어들어 절 소개시켜주고 말 걸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큰동서가 끼어들며 제 심기를 건드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동서는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맘때 다들 하니까 일단은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8년 전에 결혼한 애엄마로서 말을 하자면 동서가 딱 정년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늦었으면 큰일 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 팔려가는 사람처럼 있을 필요 없어요. 팔려가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게 보이게 했나 보다 내가. 옆 테이블에서 우릴 봤으면 아마 시트콤처럼 보였을 거예요. 뭐가 그리 웃을 일이 많은지 아주버님과 동서는 가게가 떠나갈 듯 떠들어댔습니다. 급격히 피곤해진 제가 물었죠. 그래서 시어머님 생신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동서.
그 집 구했다면서요? 언제 입주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집이요? 한 달 후에요. 식 올리기 전에 미리 들어가려고 했던 참인데 그건 왜요? 딱 좋네. 어차피 어머님 생신도 2달 후잖아요. 사실 그때쯤 들어간다고 남편한테 들어서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동서집에서 어머님 생신상 맡아서 차리는 건 어때요? 어차피 집들이도 해야 하는데 한 번에 해치우면 좋잖아요. 어때요? 제 아이디어 너무 좋죠?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는데 이걸 어찌하지 하는 마음에 한숨부터 나왔어요. 형님, 죄송하지만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때면 식을 올리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시어머님 생신상을 차리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게다가 정리 안 된 신혼집에서 하는 건 더더욱이요. 껄끄러움을 무릅쓰고 꺼낸 말인데 순식간에 큰동서 표정이 확 굳었어요. 동서, 이거 나조차고 그런 거 아니라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는 결혼 전에 미리 점수 따놔야 하는 거 모르시나? 내가 그 좋은 기회를 아예 떠먹여 드리는 건데?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다 싶어 그냥 알겠다고 했네요. 저런 시끄럽고 피곤한 사람 상대하는 건 저만 손해니까 그러려니 넘기는 게 상책이거든요. 귀찮은 일이지만 이틀만 고생하자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다들 술을 마신 터라 대리를 불렀어요. 저는 딱 한 모금만 마신 터라 비교적 멀쩡해서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저만 가게 앞에 잠깐 앉아 있었죠. 그런데 큰동서가 혼자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동서, 그럴 일 없겠지만 혹여나 아까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이해해줘요. 내가 그래도 한참 형님이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선 확실히 달라 보여야 하잖아. 그래서 좀 짓궂게 말한 거예요. 알죠? 이런 말을 사과랍시고 하는데 그게 더 기분 나쁜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 보여야 한다는 건지. 그 말은 결국 형님으로서 절 내리깔고 텃세 부리겠다는 건데 저랑 비슷한 나이에 어디서 그런 걸 배워온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억지로 미소 지어주곤 남편 차를 타고 가는데 생각할수록 아주 분통이 터져 혼났네요. 다행히도 남편이 달래주면서 다음부터는 부딪히는 일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주니 그나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죠. 사실 큰동서는 원래도 그런 권위적인 허세가 심해서 시댁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해왔다고 하더군요. 성격 자체가 늘 분위기를 만들고 주도하는 편이니까 싸우면 귀찮게 될 것도 알고 있으니 가족들이 대충 맞춰주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딱히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겠더군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거든요. 단연간 일하면서 터득한 거였죠. 뭐라고 떠들든 한 귀로 흘리고 그저 신경 끄고 살면 되겠구나 싶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큰동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 희한하게도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연락해서 저번처럼 넷이 만나서 같이 놀자고 했대요. 아마 저번에 만났을 때 차분해 보이는 제 인상이 아주버님은 마음에 들었다고 한 것 같았어요. 본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 신기해 보였겠죠. 그걸 보면 밉보인 건 아니었던 건지 형님 말처럼 제 길을 죽이려고 잠깐 그랬던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 가족 아니냐면서 계속 만나자고 했지만 결혼 전부터 정떼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 거절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렇게 만남을 피하다가 어느덧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하루 이틀만 고생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쯤 대학원 시험도 겹치고 이사하느라 정신이 쏙 빠진 상태라서 상까지 준비하려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담되고 힘들더군요. 역시나 도발에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 하면서 꾸역꾸역 장을 봤어요. 원래 저였다면 대충 배달시키거나 약소하게 차렸겠지만 이번은 시부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님이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시니 예의상 정성껏 준비했죠. 그날 자리엔 시어머님,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와 유치원생 시조카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만 모였어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식을 안 올린 상태라 왠지 어색하긴 하더군요. 그렇지만 최대한 살갑게 굴기 위해 웃으며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어머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왜 힘들게 집에서 상을 준비했냐고 애썼다고 안아주시더라고요. 무척이나 피곤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왠지 뒤통수가 따가워서 돌아보니까 큰 동서가 절 아니 꼽게 쳐다보더군요. 본인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왜 저렇게 보는 거지? 싶은 생각이 다가갔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어린 조카에게 인사를 시키며 환하게 웃더군요. 하여튼 보고 있으면 시트콤이 따로 없어요, 정말. 처음 시댁 식구끼리 다 같이 모인 자리였지만 아주버님이 분위기를 풀어준 덕분에 어색하지 않게 잘 마무리했네요. 이어서 다과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큰 동서가 조카랑 함께 집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뭐 찾고 있는 게 있냐며 여쭤봤더니 대답하길, 아니요, 그냥 집 좀 둘러본 거예요. 여기 자가 아니죠? 아, 네. 신혼부부한테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이에요. 아, 어쩐지. 저희 집도 몇 달 있으면 이사 가거든요. 애가 점점 자라니까 요새 집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 임대주택도 나쁘진 않네요, 생각보다는. 직접 살 수 있냐는 건 다른 문제 같지만. 왠지 모를 찜찜한 말을 남기고서 큰동서는 그렇게 한참 둘러보더니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렇게 다 같이 대화 나누는데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서 계속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둘째 아들이 여자 만날 생각이 없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저같이 똑똑하고 참은 사람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요. 칭찬받는 걸 쑥스러워하는지라 어색하게 웃었더니 큰동서가 갑자기 돈봉투를 꺼내어 어머님께 드리더군요. 여기 저희 부부가 준비한 생신 선물이에요. 뭐 좋아하실지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돈이 최고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뭘 이런 걸. 그래, 고맙다. 요긴하게 잘 쓸게. 시어머님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돈봉투 열어보는 게 어색하셨는지 받자마자 바로 가방으로 넣으셨죠. 그리고 본인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조카에게 용돈이라며 건네시더군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님의 반응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큰동서가 조카에게서 돈을 빼앗고서 약간은 격앙된 말투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왜 봉투 바로 확인 안 하세요? 혹시 적어 보이셔서 애한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용돈 섭섭치 않게 넣어드렸어요. 반응이 이런 식이면 섭섭하다고요, 저. 오늘 생신상도 제가 동서한테 차리라고 일렀는데 그건 아세요? 저 안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되죠. 갑작스러운 큰동서 말에 당황한 어머님은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살에 치시고 조카는 놀라서 울기 시작하고 그 잠깐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보던 남편은 큰동서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일렀죠. 왜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열등감에 젖어서 싸움을 만드는 거냐고 소리치면서요. 큰동서는 씩씩거리더니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불쾌하다면서 바로 조카 손을 잡고 짐을 챙겨 나갔어요. 아주버님도 그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눈치를 보다가 바로 이어서 나갔고요. 제가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저렇게 나가도 다음번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올 거라면서 내버려두라고 남편이 말렸어요. 어머님이 꽤나 놀라신 것 같아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정말 기회였는지 그날 밤 저는 어머님과 오랫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더 가족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떠난 후 혼자 남겨지신 어머님은 당신도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떠나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이 덩달아 커지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남편과 같이 어머님께 자식처럼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그리고 저에게만 슬쩍 말해주시길 첫째 며느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우악스러운 면도 안 맞고 시기 질투가 큰애라서 여태껏 가까워지지 못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뭐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안 맞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보면 큰동서도 조금은 딱한 게 어릴 적에 시집 오면서 예쁨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를 눈치를 받겠어요. 그래서 좀 삐뚤어진 거겠지 싶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긴 했네요. 여전히 정은 안 가긴 해요. 얼마 후 저는 주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축하를 받으며 남편과 무사히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에피소드긴 하지만 결혼식 때도 재밌던 일이긴 했어요. 아주버님 부부와 조카가 함께 시계 왔는데 글쎄 큰 동서가 500m 멀리서도 보일 만한 커다란 어깨뽕이 있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막 치면서 걸어오는데 저는 무슨 어깨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신부 대기실에 와서 인사해 주길래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저도 반갑게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 시작을 찍는데 그 어깨뽕으로 저를 밀치는 겁니다. 제 상체가 가려질 정도였어요. 당황한 사진사가 어깨를 뒤쪽으로 하라고 했더니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반대쪽 어깨를 젖히더군요. 보다 못한 친구가 와서 정리해준 덕분에 간신히 찍긴 했어요. 그런데 후에 본식 끝난 후 촬영 원본을 살펴보니 환장하는 줄 알았죠. 혼자 너무 튀어서 우리 부부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식장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새로 산 명품 드레스 어떠냐고 묻고 다녔다는데 그 소리 듣고 있자니 처음엔 화도 안 났지만 한참 나중에 생각하니 그냥 헛웃음만 나오는 거 있죠? 벌써 그게 1년 전 일이네요. 식 올리고 나서는 대학원 논문 준비로 가장 바빴던 때였어요. 그땐 신혼 초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챙길 여력이 없었네요. 다행히도 남편이 내조 아닌 내조를 해준 덕분에 집안일을 신경 끄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그러다 큰동서에게서 갑작스레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조카 선물 사준 것도 고맙고 축의금도 많이 못한 게 미안하니 저에게 선물 주고 싶다면서요. 결혼식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가 조카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 인형들이랑 장난감, 학용품 등을 많이 사와서 선물로 줬거든요. 그에 대한 답례를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축의금은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 그러려니 했는데 굳이 선물까지 준다니 안 받을 이유가 없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꼭 내일 당장 와야 하기에 내일은 공부할 게 있어서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흥분해서 쏘아붙이길 선물 주는 사람이 내일 오라면 오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동서? 이거 사기도 엄청 힘든 건데 내가 제일 빠른 날 맞춰서 구한 거예요. 갖고 있는 것도 짐이니까 내일 어떻게든 꼭 와요. 알았죠? 막무가내로 굴기에 피곤한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할 몫을 오늘 몰아서 늦은 밤까지 작업하느라 애썼죠. 그렇게 해서 다음날 오전에 짬내서 형님 댁 근처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 작은 박스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열어보니 유명한 명품 지갑이었어요. 우와, 고마워요 형님. 저 주려고 사신 거예요? 마음에 들진 모르겠네요. 진짜인 건 확인할 것도 없고 지금 파는 것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동서한테 큰 거 해줬다는 거 기억해요. 그럼 가요. 큰동서는 선물을 주고서 제 반응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더는 볼 일 없다는 듯 쓱 하고 들어갔어요.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값비싼 명품을 주지? 싶었지만 굳이 따지진 않았어요. 팔던 것 중에 남아서 굴러다닌 거라도 어쨌든 처음엔 다 돈 주고 산 것일 테니까요. 게다가 진짜고요. 저는 큰동서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문자를 한번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뤄둔 공부를 하던 중 퇴근한 남편이 귀가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갑 상자를 유심히 보더니 웬 거냐고 묻더군요. 형님이 선물 답례로 준 거라고 대충 대답을 했죠. 그러고선 정신없이 밥차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제게 그 지갑을 보여주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거 형수님이 줬다고? 직접 판매하는 곳 가서 당신한테 사준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팔다가 남은 것 주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이러시네. 몇 년 전에 나한테도 명품 신발이니 뭐니 엄청 생색내면서 줬는데 알고 보니 그거 다 짝퉁이었어. 창피할까봐 내가 그땐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당신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 선물인데 설마 가품을 줬겠나 싶어 지갑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뭔가 엉성해 보이긴 했어요. 박음질이나 마감도 어설프고 그러고 보니 브랜드 상자나 품질 보증서도 없고요. 둘이서 이렇게 의심해봤자 마음만 상하겠다 싶어서 바로 큰동서한테 전화해서 최대한 정중한 말투로 물어봤습니다.
선물 너무 감사한데 혹시 가품이냐고요. 그랬더니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대답하길. 뭐? 그게 어딜 봐서 짝퉁이에요. 내가 일일이 명품 사서 판다고 짝퉁이나 파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동사 참 너무하네.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게 노발대발하기에 죄송하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왠지 더 의심스러워졌긴 했지만 내가 정말 오해한 거라면 화낼만 하겠다 싶긴 했죠. 남편은 형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며 예전에도 자기가 말하는 거 직접 들었다면서 화를 냈지만 더 이상 따지기 애매해서 참으라고 타일렀네요. 그 후로 지갑은 사용하진 않고 서랍 속에 보관해뒀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몇 개월 흘렀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아주 간혹 오며 가며 얼굴만 봤고 어머님은 저희가 자주 찾아뵙거나 여행 가면서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희가 당신에게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셨어요. 한창 신혼을 즐겨도 모자른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요.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전 왠지 모르게 더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자주 연락드리려 했네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으로부터 먼저 다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혼자 있으면 잠깐 집으로 올 수 있겠냐고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얼른 대구로 찾아갔습니다. 가자마자 무슨 일 생기신 거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곤란한 기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첫째가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월세였다더구나. 그런데 꽤나 품이 드는 집인가 봐. 당장 2-3달치는 괜찮은데 그 다음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다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에휴, 돈이 부족하면 형편 맞춰서 갈 것이지. 한심한 놈들. 그런데 당장 그 집에서 나오긴 어렵다고 나한테 좀 보태줄 수 없냐고 계속 부탁을 하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니. 미안해 새아가. 둘째가 알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을까봐 너만 불렀다. 혹시 민정이 너 여유되는 자금 없지? 뜻밖의 얘기를 들으니 정말 속이 답답했어요. 저한테 고개 숙인 어머님 모습 보는 것도 괴롭고 아주버님 부부는 왜 그런 헛된 허영심과 사치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그쪽 부부가 계속 어머님한테 연락하거나 걱정을 끼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뭔지 예전에 일하면서 모아둔 비상금이 있던 터라 결국 건너서 도와드리기로 했네요. 어머님은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신동서 자존심이 워낙 세니까 당분간은 모른 척 해달라고 덧붙이시더군요. 찝찝하지만 우선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주버님네에게 호구 잡힌 거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님 부탁을 들어드리지 않고 돌아가면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도 결국 비밀로 하고 그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얼마 후 이런 사연을 알 겨를이 없는 큰동서가 이사를 갔다며 조카 생일도 겹치니 떠들썩하게 집들이하겠다며 초대했습니다. 조카가 초등학생이 된 이후로 맞이한 첫 생일이라 그런지 화려하게 차려주고 싶던 모양이더군요. 어린 조카 생각하면 챙겨주고 싶었지만 큰동서 생각하면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꼭 오라고 신신당부하기에 왠지 또 피곤할 게 굴 것 같았지만 못 이기는 척 마지못해 알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남편과 함께 큰동서네를 찾아뵀어요. 알고 보니 그쪽 지역에서 나름 알려진 유명한 아파트라고 했어요. 웬 사람을 그렇게 초대한 건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시숙부님 내외와 시고모님 내외, 조카의 몇몇 친구들과 그 엄마분들까지 오셨어요. 그래도 집이 대궐처럼 커서 그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거실에 다 앉을 수가 있더군요. 잔뜩 신나 보이던 큰동서는 더 많이 초대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불렀다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왠지 어릴 적 생일 파티 열어서 기분 좋은 아이처럼 보이던데요. 조카가 아니라 큰동서가요.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뭔가 요상한 분위기에서 저희는 조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큰동서가 마련한 음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저만은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으로 이사하니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 라며 속으로 혼자 혀를 차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들 술이 어느 정도 거나하게 취했을 즈음이었어요.
저는 술도 안 마시니 별 흥미도 없고 가뜩이나 피곤했던지라 혼자 잠깐 차에 가서 눈이라도 붙일 요량으로 일어나던 참이었고요. 이를 눈치챈 어머님이 커피라도 사 마시라고 있으려며 지갑을 꺼내 카드를 주셨어요. 그런데 큰동서가 제게 줬던 명품 지갑과 색만 다른 걸 어머님이 갖고 계시더군요. 그 짧은 사이 다 해질 만큼 조악한 지갑이었죠. 지갑을 가리키면서 어머님께 이거 혹시 큰동서가 줬냐고 여쭤보니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데 마침 얼큰하게 취한 듯한 아주머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물어봤죠. 아주버님, 혹시 뭐 닦을 거 없나요? 제가 어머님 지갑에 와인을 흘렸거든요. 이거 비싼 지갑인데 어떡하죠? 참. 이거 수건이나 휴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납품하던 건데? 괜찮아요. 이거 가짜라서 대충 휴지로 닦아도 되거든. 아주버님이 지갑을 가져가서 벅벅 닦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 얼굴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고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멀찌감치 먼 반대편 자리에 앉아 기분 좋게 와인을 들이키던 큰동서가 큰 소리로 절 부르더군요. 벌써 집에 가는 거냐고요. 잠시 차에서 쉬었다 오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서, 그러고 보니 동서 생각만 못 들어본 것 같네? 어때요? 우리 집 와보니까. 너무 멋진데요? 이런 집에서 살면 참 좋겠어요. 듣고 싶은 대답을 해야 보내줄 것 같아서 최대한 칭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큰동서가 오늘 아주 나를 잡은 것 같더군요. 하긴 보는 눈은 다 똑같지 뭐. 이 집이 지금 무려 15억이에요. 15억. 아마 눈 감고 뜨면 그것보다 더 올라있을걸요? 이쪽 지역이 워낙 발전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대.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왕따 당한다나? 이런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은 같이 못 어울린대요. 글쎄. 현주 엄마도 들어봤지? 형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설마 못 들어봤어요, 동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네. 그러니까 애 생기기 전에 어서 여기로 이사 와요. 임대주택 그거 생각보다 괜찮지만 혼자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같이 살긴 좀 솔직히 그렇지. 대화 듣던 남편이 화가 났는지 지금 뭐라고 했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원래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선 안 그러는데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큰동서는 가족끼리 이런 말도 못하냐고 대꾸했어요. 이를 듣던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어서 앉거나 나가라면서 꾸짖듯 말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모욕을 당한 건 저희 부부인데 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단까지 맞는 건지 도무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서 손이 떨리는데 그 모습을 어머님이 옆자리에서 보신 듯 했죠.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작게 말하시더군요. 새아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서 지금 해도 돼. 나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참지 않아도 된다. 넌 그런 말을 자격되잖니? 어머님 말을 듣고서 그제야 저도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여기 월세인 거 저 다 알거든요? 단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누군가 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어요. 모두가 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화를 가라앉히던 큰동서도 그대로 얼어붙은 채 절 바라보았고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빠르게 내뱉었어요. 몇 달 후 월세가 해결돼서 그런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셨나 봐요. 이렇게 집들이까지 여니까 말이에요. 이런 데서 살려고 그 비싼 월세를 내는 거구나. 무리하실 만했네. 그런데 아무리 보여주기식이라도 이런 집에서 우리 너무 없어 보이게 말하지 말죠. 그래도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열등감을 내뱉는 건 좀 딱해 보이잖아요. 뭐야 여보, 형수님한테 돈 꿔줬어?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당신이 알면 안 된다고 할 거 뻔히 아니까. 미안해. 아주버님네가 당장의 월세를 걱정할 정도로 아주 위태롭더라고. 그런데 괜찮아. 오늘 다시 돌려받을 거거든. 가능하시죠, 형님? 얼마를 빌려갔는진 본인이 제일 잘 아실 테고. 만약 돈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저랑 어머님한테 비싼 거라며 선물로 주신 짝퉁 지갑 다시 돌려드릴게요. 늘 그랬듯 진짜로 속여 팔면 꽤 되잖아요. 알죠? 그나저나 서운하네요. 저도 짝퉁 좋아하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감사하게 잘 들고 다녔을 텐데 말이에요. 큰동서는 이내 얼굴이 붉어지더니 잔을 거세게 내려놓고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던 아주버님은 한 번에 술이 깬 건지 이번엔 할 말이 없어졌는지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곤 이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음에 뵙자고 급히 작별 인사를 건네셨죠. 사람들도 얼떨떨하고 머쓱한 얼굴로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그 대궐 같던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던지 그 큰 집에 서 있는 아주버님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지켜주기 위해 저는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아주버님께 다가갔죠. 문자로 계좌번호 보냈다고 말하고선 오늘까지 입금해달라고 조용히 전했어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는 못해도 친척들, 이 근방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 전부 소문내게 하겠다고요. 그게 아마도 자존심 강한 큰동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 테니까요. 아주버님은 알겠다며 어서 가달라고 말씀하셨네요. 저는 남편과 어머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눈물부터 나왔어요. 자존심에 막상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어머님 얼굴에도 먹칠을 한 것 같아서요. 그러자 어머님은 괜찮다면서 당신이 어리석게 판단한 탓에 제가 고생이 많았다며 오히려 절 안아주시며 사과하시더군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제가 이런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하고요. 고작 몇 마디 말들인데 이상하게도 그간의 화, 분노, 억울함이 전부 씻어내려간 듯 했습니다. 속상한 마음 안고 그대로 집에 돌아가긴 아쉬우니 근처 백화점 가서 어머님과 같이 세트로 지갑을 샀어요. 뜻하지 않는 고한 지출로 지갑을 샀는데 속이 시원해지다니 참 별일이 다 있네요. 그 뒤로 큰동서는 자취를 감췄고 아주버님이 몇 번 집에 찾아와서 사과하겠다고 연락해왔지만 만나진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니 실수를 한 거니 이런 말만 할 게 뻔할 것 같아서요. 가장 중요한 건 주기로 한 돈의 3분의 1은 아직도 갚지 않았기에 만나면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할까봐 그런 것도 있고요.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 다시금 깨달았네요. 아마 아주버님네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주 만약에 훗날 큰동서에게 연락이 온다면 딱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사과를 받고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피는 안 섞여도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아직도 이런 사사로운 정이 남아있는 걸 보면 말이죠. 조카는 정말 보고 싶어요. 꽤나 귀엽고 착해서 제가 많이 예뻐했었는데 조카를 생각하면 가끔씩 울적하긴 합니다. 그나저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곧 교수로 강의를 나가거든요. 남편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어머님도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더 자주 뵐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게 평화로운 기적 같은 날들이네요. 게다가 제일 좋은 소식이 있다면 아직 너무 초반이지만 우리에게 마치 기적 같은 아이가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엄마 아빠를 찾아와 주었지만 그래서 더욱 행운 같고 값진 아이예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면서 출산까지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가족 간의 정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풀 줄 알고 그 무엇보다 임대 아파트를 살아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남들 눈치 주지도 않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안녕을 언제나 기원할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